대한민국 산업 근대화의 상징, 럭키치약과 금성라디오로 시작된 LG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중산층 성장의 역사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던 그들의 자신감은 전 세계 가전 시장을 제패하며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핑크빛 로고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가전에서 벌어 배터리에 투자하고 화학에서 버틴 수익으로 디스플레이를 살려내던 LG 특유의 순환. 생태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고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9년 만에 찾아온 전자부문의 적자, 그리고 단 열흘 만에 공중분해된 13조 원의 약속. 이것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저점이 아닙니다. LG가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LG전자. LG전자는 오랫동안 LG그룹을 떠받치는 가장 안정적인 기둥이었습니다. 반도체처럼 경기 변동이 심하지도 않았고 배터리처럼 대규모 선행 투자를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현금 창출원, 그야말로 그룹의 캐시카우였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던 순간에도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LG는 가전이 있잖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LG전자는 한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전 LG라는 인식을 만들어낸 몇 안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던 왕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생각보다 갑작스러웠습니다. 2025년 4분기 LG전자는 영업손실 1,094억 원을 기록합니다. 무려 9년 만의 적자. 단순한 분기 부진이 아니라 시장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훨씬 컸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LG전자의 매출은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매출 89조 원,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팔릴 건 다 팔렸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남는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적자는 가전이 안 팔렸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팔았지만 너무 싸게 팔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의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LG전자 가전 매출이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가전 제품에 대한 관세 압박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세탁기 분쟁 이후 시작된 관세 리스크는 이제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지 생산 비중을 늘렸지만 부품 물류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며 원가 구조는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미국에서 팔면 팔수록 남는 게 없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닌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국 가전사들의 진화였습니다. 과거 중국 가전은 싸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LG와 삼성은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고 중국 업체들은 저가 시장을 맡는 암묵적인 분업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하이얼, 메이디, TCL. 이제 이들은 싼 제품이 아니라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을 들고 나옵니다. 디자인은 세련됐고 스마트 기능은 오히려 더 빠르게 적용됩니다. 가격은 LG보다 1020% 저렴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굳이 더 비싼 LG를 사야 할 이유가 있나? LG전자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쉽게 낮출 수 없고 가격을 유지하자니 판매량이 줄어듭니다. 결국 선택한 것은 마진을 포기한 판매 확대였습니다. 이 결정이 실적표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LG전자가 너무 잘했던 전략, 프리미엄 올인 전략의 한계였습니다. 프리미엄은 경기 침체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커질수록 소비자들은 최고의 제품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제품을 찾습니다. LG전자가 강점을 보였던 초고가 냉장고, 대형 TV, 고급 가전은 경기가 나빠질수록 구매가 미뤄지는 제품들입니다. 팔리긴 하지만 예전만큼 빠르지도 예전만큼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증가까지 더해지며 LG전자의 수익 구조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9년간 이어져 오던 흑자 행진은 이 지점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적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LG전자에게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가전은 안전하다. LG전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믿음이 깨진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LG전자가 마주한 현실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브랜드 파워만으로 프리미엄 가격을 유지할 수 없고 중국 기업들은 더 이상 뒤쫓는 추격자가 아닙니다. 가전 왕국의 함락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환경은 바뀌었고 그 변화는 이제 실적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LG전자의 다음 무기는 무엇인가? 가전만으로 다시 왕좌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필요한 시점에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 9년 만의 적자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LG전자에게 던져진 가장 불편한 질문입니다. 이 LG에너지솔루션. LG가 미래를 걸고 선택한 승부수.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시대의 핵심 자산, 하얀 석유라 불리던 배터리는 한때 LG그룹 전체의 운명을 바꿀 카드로 여겨졌습니다. 전기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배터리는 결국 소수의 기업만 살아남는다. 그 중심에 LG가 있다는데 시장의 의심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줄줄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의 매출을 미리 확보해 나갔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수주잔고는 LG가 다음 10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분기 이 믿음은 숫자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손실은 1220억 원. 여기에 미국 정부의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AMPC 보조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손실 규모는 4,548억 원에 달합니다. 배터리를 많이 만들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충전 인프라, 가격 부담, 보조금 축소,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작용하며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전기차 캐즘, 혁신을 받아들이는 초기 시장과 대중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골짜기. LG는 이 구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전제로 북미와 유럽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수조 원을 투입한 생산 라인, 이미 집행된 설비 투자, 되돌릴 수 없는 고정비 구조. 수요가 잠시 주춤해도 공장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돌릴수록 손실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진짜 위기는 실적표가 아니라 계약서에서 터져나옵니다. 2024년 12월 단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글로벌 완성차 업체 포드와 배터리팩 제조사 FBPS가 잇따라 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한 건도 아닌 연속된 해지였습니다. 사라진 수주 물량은 총 13조 5천억 원. 이미 시장이 믿고 있던 확정된 미래 매출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이 계약들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공장 증설의 근거였고 차입과 투자의 명분이었으며 LG에너지솔루션 기업 가치의 핵심이었습니다. 계약이 사라지자 모든 계산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북미 공장들은 아직 완전 가동도 하지 못한 채 막대한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공장을 멈추면 고정비가 손실이 되고 공장을 돌리면 재고가 손실이 됩니다. 이 선택지 없는 구조가 LG에너지솔루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쟁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은 더 공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합니다. 배터리는 이제 기술만으로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품질과 안전성을 내세우며 버텨왔지만 시장 전체의 가격 압력은 그 전략을 점점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엔진이었던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대는 분명 올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언제가 LG가 버틸 수 있는 시간 안에 있느냐는 점입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마주한 것은 일시적인 실적 부진이 아니라 미래를 너무 앞당겨 베팅한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3. LG화학. LG의 시작이자 뿌리. 모든 계열사의 출발점이었던 LG화학은 지금 그 이름 앞에 위기라는 단어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때 석유화학은 경기가 나빠질수록 버팀목이 되는 산업이었습니다. 플라스틱과 합성 수지, 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들은 언제나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그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분기 기준 2,3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한두 분기 버티고 지나갈 수준이 아닙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기초 석유화학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한때 한국과 중동에 의존하던 제품들을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중국의 기초 유화 제품 자급률은 100%에 가까워졌고 수입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던 물량은 한순간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수요는 사라졌지만 공급 설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자급을 넘어 남는 물량을 글로벌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급격히 무너졌고 시장 전체가 저가 경쟁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구조에서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LG화학은 고유가 시기에 원료를 확보해야 했고 에너지 비용 역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완성되어 시장에 나올 즈음 가격은 이미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른바 원가 레깅. 원가는 과거에 묶여 있고 판매 가격은 현재의 폭락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만들수록 손해, 팔수록 적자. 이 모순된 공식이 LG화학의 재무제표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LG화학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나프타분해 시설 NCC 2공장 매각이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NCC는 석유화학의 심장과도 같은 시설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초 원료가 모든 화학 제품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공장을 판다는 것은 단순한 자산 매각이 아니라 생산 능력을 줄이고 사업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70년 화학명가의 상징을 내려놓는 결정이었고 LG화학에게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팔지 않으면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재무 구조는 더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위기의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의 수급은 단기간에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비를 줄여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수익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LG화학은 지금 과거의 규모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계산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초화학에서 버티지 못한다면 고부가 소재로 전환하면 된다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배터리 소재, 친환경 소재, 차세대 화학 모두 막대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 역시 현재의 석유화학이 현금을 벌어다 줄 때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지금 LG화학이 겪고 있는 위기는 단순한 적자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체력을 동시에 갉아먹고 있다는 점에서 더 치명적입니다.
한때 한국 화학 산업의 상징이었던 LG화학은 지금 중국이 만든 구조적 파도 앞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된 상황입니다. 이 싸움은 몇 분기에 실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LG화학의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대미 수출 물량에는 고율 관세가 부과됐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의 마진을 갉아먹었습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경쟁력이 무너지고 버티자니 이익이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그 사이 중국 가전 기업들은 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이얼과 메이디는 더 이상 저가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프리미엄 세탁기와 대형 TV, 빌트인 가전 시장까지 파고들며 LG의 주무대에서 정면 승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격차는 빠르게 좁혀졌고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중국이 앞섰습니다. LG전자의 마진율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졌고 9년간 이어진 흑자 행진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가전 왕국을 무너뜨린 것은 단 하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중국발 기술 추격,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두 개의 위기가 동시에 덮쳐온 결과였습니다. 4.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몇 년간 말 그대로 버티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LCD 시대의 종말을 가장 먼저 체감한 기업이었고 그만큼 가장 빨리, 가장 깊게 OLED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조 원대의 적자, 해마다 반복되는 구조조정, 공장 가동률 하락과 인력 재배치. LG 디스플레이는 LCD라는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의 살을 도려내는 선택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OLED로의 체질 개선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난이도는 높았고 수율은 낮았으며 설비 투자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투자했지만 투자를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잔혹한 역설이 반복됐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시장에는 오랜만에 희망적인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일시적이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 이제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가 흘러나왔고 OLED 전략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방 산업의 냉각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TV 같은 IT 기기 수요는 둔화됐고 자동차 시장마저 전기차 캐즘에 갇히며 디스플레이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패널을 만들어도 그걸 사줄 시장이 식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은 외부 환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BOE의 추격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때 분명했던 OLED 기술 격차는 해마다 조금씩 좁혀지고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는 이미 위협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OLED 공정에 쏟아부은 막대한 설비 투자를 회수해야 할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설비는 감가상각을 시작했지만 시장은 아직 충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커지고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LG 디스플레이는 누적된 적자를 버티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곧바로 주주들의 거센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왜 우리의 돈으로 끝없는 적자를 메워야 하는가? OLED가 정말 해답이 맞는가? 시장은 냉정했고 주가는 흔들렸습니다. 기업의 생존 논리와 투자자의 인내심이 정면으로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LG 디스플레이에게 남은 카드는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바로 애플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향후 XR 기기까지 애플은 OLED 시장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안정적인 고객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마저 결코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애플은 단일 공급사에 의존하지 않으며 항상 더 낮은 가격과 더 높은 품질을 요구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과 원자재 변수까지 더해지며 이 협력은 늘 살얼음판 위의 줄타기에 가깝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현재는 성공과 실패의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OLED는 분명 미래이지만 그 미래가 언제 수익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LG 디스플레이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과연 옳았는가? 그리고 시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더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광모의 ABC 전략은 거인을 구할 것인가? 구광모 회장은 이제 AI, 바이오, 클린테크라는 이른바 ABC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5년간 102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주력 사업이 붉은 적자로 물든 지금 이 100조 원은 마지막 실탄입니다. 미래 먹거리가 결실을 보기도 전에 현재의 주력 산업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 LG의 비극입니다. 적자가 난 가전, 일감이 증발한 배터리, 공장을 매각하는 화학. LG가 맞이한 2026년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혹독할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가전 명가 LG가 맞이한 이 잔혹한 겨울은 과연 봄을 위한 인고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서서히 저물어가는 거인의 마지막 뒷모습일까요? LG의 선택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